자, 우리 네이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원프로입니다. 자, 어제 네이버가 꽤 긍정적인 차트 흐름을 좀 보여줬죠. 일단 지난주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을 하면서 하락했던 이 구간을 전부 다 이렇게 만회하면서 직전 고점이 있는 21만 원 선에 다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는 고점 저항을 받아서 가격이 살짝 밀리기는 했는데 여기 있는 두 가지 이렇게 횡보 매물대를 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범위 내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고점을 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눌렸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추가로 받아볼 수 있겠죠.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6월 중순부터 제가 입이 닳도록 그렇게 말씀드렸던,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 하는 그러한 시기적인 요인과 차트적인 요소들이 이제는 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혹여나 여기에 있는 21만 원 선을 뭐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횡보세를 계속 이어가면은 결국에는 이거를 뚫을 수밖에 없거든요. 힘을 이렇게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이쪽에 있는 이 저점을 좀 안 깨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깨버렸죠. 깨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매도 물량들이 좀 이미 많이 발생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추가로 조금 더 눌린다고 하더라도 이 저점만 지켜주면 그러면은 충분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미 유동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는 이런 전체 하락분에 대한 이만큼의 되돌림, 뭐 여기에서 이 고점을 노리는 이 정도의 되돌림까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되돌림이 현실로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네이버를 지속적으로 홀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체크를 하고 있어야 우리 네이버 주주님들이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우리 주주님들이 네이버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또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원프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양질의 콘텐츠로 제가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네이버 주주님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러한 기사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지난주에 서킷 이후에 장 마감한 시간 이후에 나온 기사라서 제가 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이제 차트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가 이제 단순한 포털 사이트가 아니라 이제는 AI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는 우리 주주님들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가 챗GPT나 뭐 제미나이처럼 사용자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을, AI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선보였는데요. 그 이름이 AI 탭입니다. 이거 네이버 어플 켜보시면 여기 검색창 옆에다 이렇게 AI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마크. 그동안은 네이버의 유료 상품을 좀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그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좀 시범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모바일에서 전체 사용자에게 전면적으로 공개를 하게 됐는데, 네이버는 특이하게 보통 AI라고 하면은 이런 생성형 AI라고 하는데, 이번에 발매한 AI 탭을 자체적으로 실행형 AI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앞서서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접적인 액션은 없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저렇게 저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말로써 제안을 해주는 그런 비서 역할을 했다면, AI 탭은 사용자 대신에 직접적인 행동까지 대신해주겠다는 그런 비서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AI한테 종로에 있는 맛집 좀 찾아줘 라고 하면은 보통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식당 이름이나 주소만 그냥 화면에 띡 보여주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다시 검색할 수 있는 다른 어플, 뭐 네이버나 크롬을 열어서 검색을 하고 식당을 찾아가지고 예약 따로 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네이버가 이번에 출시한 AI 탭은 그냥 이 화면 안에서 맛집 추천은 물론이고 식당의 지도 나오고 예약도 그 자리에서 그 화면에서 바로 되는, 그리고 시간대까지 바로 나열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자가 화면 이동을 할 필요가 없이 그 자리에서 검색과 예약과 결제까지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생성형 AI라는 굉장히 다른 차별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네이버를 하면 뭡니까? 국내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아무래도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언어를 전부 다 다루다 보니까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뉘앙스나 줄임말 같은 거를 뭐 정확하게 짚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은데, 네이버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국내 점유율이 지금 70%인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네이버가 정말 극강의 실용성을 보여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 AI 탭한테 내돈내산을 많이 한 제품을 좀 추천해줘 이렇게 만약 물어본다면, 다른 AI들은 내돈내산이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돈내산이 많이 들어간 제품을 찾아주기도 힘들 거고. 근데 네이버는 다르다는 거죠. 국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많다 보니까 내돈내산이 내가 돈을 직접 주고 산 물건의 후기인지 그 뜻 자체도 바로 알아듣고, 추천을 해주는 제품 역시 광고성 글들이 많이 붙은 제품들을 제외하고 나서 소비자들의 만족성이 있는 그러한 진짜 리뷰들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소개시켜주는 기능들을 자랑하다 보니까
적어도 한국어에 있어서 그 의도와 맥락을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골라줄 만큼 국내 정서에 맞는 수요층을 정말 정밀하게 취향 저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기술적인 부분으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네이버가 기존에 하이퍼클러버 X라는 인공지능 두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하되 여기에 네이버 쇼핑이나 네이버 예약 같은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 가장 최적화되도록 그렇게 하이퍼클러버 X를 서비스에 맞춤형으로 개조하면서 불필요한 연산 과정을 다 빼버리고 네이버 서비스 안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이퍼클러버 X를 좀 다르게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에 치우쳐 있다 보니 답변을 내놓는 응답 속도가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더 빠르고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국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양이 많다 보니 쇼핑이나 예약에 대한 데이터가 많다 보니 이거에 관련해서도 버벅임 없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구글이 글로벌적으로는 정말 굉장한 기업이지만 국내에서는 네이버한테 점유율이 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구글이 이렇게 크롬으로 창을 띄워보면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기 보이시죠? 이렇게 제미나이를 좀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끔 국내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이버도 여기서 좀 급한 거죠. 구글과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좀 AI 탭을 좀 서둘러서 이렇게 정식으로 출시한 감이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 네이버가 노리고 있는 게 락인 전략이라고 이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네이버 자체적으로 쇼핑이나 예약 결제까지 한 자리에서 다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AI 기능까지 추가를 하면서 그냥 네이버 자체를 벗어날 일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구글도 크롬 안에다가 제미나이를 바로 누를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창을 넣어가지고 계속 크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든 것처럼 네이버도 AI 탭을 바로 도입을 하면서 네이버 자체를 벗어나지 않게 네이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할 수 있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플랫폼을 벗어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네이버의 매출이 찍힐 수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탈률을 막아주는 락인 효과를 노리면서 AI 탭을 서둘러서 정식적으로 출시한 거고요. 이제 이 AI 탭으로 그냥 단순히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거에 대한 수익화를 만들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요약해주면서 그 같은 화면 안에 관련된 쇼핑 상품이나 지역 맛집이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탭들을 계속 추천을 해주고 띄워주면서 결국에는 사용자가 계속 네이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매출 모델로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지금 네이버가 AI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하러 포털 사이트가 AI를 한다고 그러고 있냐 그냥 열심히 검색 엔진이나 잘 만들지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네이버가 AI 사업을 하는 건 좋겠지만 이게 투자를 해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나 인프라를 통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젠슨왕과의 협력을 통해서 AI 사업이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구조들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도 우리가 네이버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고 뭐 물론 주가 흐름이 조금 실망스러운 거는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횡보만 계속 이어가 준다면 사실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주님들이 너무 실망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기다려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현재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아직까지 뭔가 뚜렷한 움직임이 없이 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개별 종목들도 좀 주가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특별하게 힘을 빼고 있을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오늘 장이 마감이 되면 상반기도 마감되고 2분기도 마감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수목금에 시장이 어떠한 매수세를 보여주느냐 어떠한 수급 흐름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3주째 말씀드리고 있는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이제는 곧 마무리되고 이제 무언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타점을 잡고 행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7월 달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차트를 지켜볼 예정이고 제가 항상 우리 주주님들에게 똑같은 말씀 드리는 게 저도 제 돈을 넣고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저도 똑같고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눌림목 타점을 항상 그렇게 찾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적어도 우리 주주님들께서 차트를 계속 지켜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도 저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진입할 만한 자리가 없는지 혹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 여기에서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더 이렇게 기다렸다가 더 밑에서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탑승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흐름들을 항상 관찰하고 있고 명확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 싶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계획대로 돈을 이렇게 꽂아 넣으면서 시나리오대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분석하고 진입하는 타점이 무조건적으로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저도 펀더멘탈을 확인하고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차트를 분석하는 게 결국 이 모든 행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제가 주주님들에게 이걸 어필하는 거는 저 혼자 벼겠다는 게 아니라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제 돈을 꽂아 넣어서 하는 그러한 정보들과 분석들을 나눠드리는 대가로 저는 우리 주주님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저도 제 채널이 성장함으로써 더 많은 주주님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초창기에 저의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그런 주주님들에게 이런 깊이 있는 컨텐츠로 계속 보답해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그냥 시청만 하시고 구독이나 좋아요 누르지 않고 그냥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뭔가 이 내용이 기억이 날 때 아, 그때 그 사람 누구였지? 뭔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떠올리실 때 그때는 제가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오늘이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우리 주주님들에게 저를 언제 또 추천해 줄지 모르니까, 어찌 보면 지금 구독을 눌러두시는 게 우리 주주님들에게도 그리고 저한테도 정말 좋은 판단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주가가 이렇게 변동이 이렇게 많이 됐을 때 제가 봤던 그런 뷰들이 나중에 우리 주주님들이 생각했을 때 아, 그때 원프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둔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정말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독을 안 누르시고 그냥 그대로 돌아서신다면 그 부분은 선택이 아니라 후회로 남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요소는 일단 구독을 먼저 눌러두신 다음에 제가 드리는 영상들이, 제가 드리는 정보들이, 브리핑들이 정말 도움이 안 된다, 쓸모가 없다, 그럴 때는 그건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때는 구독을 취소하시고 돌아서셔도 제가 할 말이 없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에게 구독 버튼 누르는 게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구독 한번 눌러보시고, 제가 매일매일 드리는 이런 시장에 대한 정보들을 한번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로 제가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돌아서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어려운 장 속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우리 주주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프로였습니다.